변론의 힘! 안녕하세요. 법린이 유진. 변호사 임지용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민이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장래희망이 가수인 저는 외모가 특히 제 삶에 주는 영향이 많다는 판단하에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날 팔, 다리, 복부에서는 피부가 함몰, 유착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탄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코는 계속해서 염증이 생겨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은 잘 감기지도 않게 되었어요. 저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의사는 본인이 분명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고 그로 인한 어떤 책임도 병원 측에서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을 받지 않았냐 하면서 오히려 제게 버럭 화를 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도 1차적인 조치는 취해 주셨기에 저도 치료를 받고 괜찮아질 거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작용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속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병원은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전화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제가 겪은 성형수술 부작용에 관한 리뷰를 남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병원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대체 왜 명예훼손이냐고요? 정말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병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는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한 행동이 명예훼손이 맞나요? 변호사님, 그럼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맞나요? 예,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예,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그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는 절대 글을 쓰면 안 되는 거겠네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포털, 그리고 SNS 이런 단체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깨톡에서도 적으면 이런 SNS에서 네. 3명 이상이 있는 방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310조는 네. 공연히 네.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의료 분쟁은 환자가 그 병원에 가시를 입증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지금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증 책임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손해배상 사건은 입증 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세는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여전히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네. 입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뭐 환자가 좀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진료 기록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요. 나중에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생기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의사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하고 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어쨌든 치료비 그리고 내가 이 수술이 잘못된 부분을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 부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이런 부분들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면 잘 제가 적어 놓으면 그건 보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좀 처벌 강도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료 과실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명백히 뭐 고의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의 부작용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의사의 고인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고소요? 네,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검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사들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성형외과에 CCTV도 설치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의사가 만약에 비면허여서 불법으로 시술을 했다면 이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건가요? 의사가 무면허, 그러니까 의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업자라고 그러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수술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그 사람이 무면허 의사였는 줄 알았다면 이제 그만큼 책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원래 내가 100만 원의 손해를 봐서 의사였다면 100만 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자격자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한 50% 정도가 내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실 비율입니다. 과실 비율이요? 항상 면허가 있는 분들한테 네.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나 모든 뭐 이런 산재사고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다 과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면허가 있다고 하고 수술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그럼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몰랐으니까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혹시 의원과 그 정식 병원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간판에는 병원이라고 써 있거나 의원이라고 써 있거나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둘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 그래요? 예. 그 법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의료법에 보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나와서 의사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의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이제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전문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문의 자격이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전문의 뭐 이비인후과, 내과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일반 그냥 그 의사 시험만 합격한 분들은 그냥 의원 이런 식으로 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큽니다. 네.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금 그 김영학처럼 그렇게 피해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지는 건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자격이 있으면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성형외과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 전문의 자격을 하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그 금액에 있어서 조금 고려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와 관련이 있으면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 성형외과에 가가지고서 만약에 성형수술을 했어요. 네. 잘 됐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했던 의사가 안 하고 요즘 들어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의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료용품 관련된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대리 수술하는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의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괜찮지만은 나중에 또 의료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은 이것도 의료 사고에 대한 더 뭔가 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던 경우든 의사가 했던 경우든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산해서. 그리고 이제 비면허자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뭐 제약회사 직원이나 간호사가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더라도 그렇게 시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법 처벌을 예,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니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성형 모델이 요즘에 핫하잖아요. 만약에 성형 모델을 했어요. 근데 거기 계약서에 뭐 시술이 잘못돼도 묻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거가 내용이 있었고 서명을 만약에 했어요. 근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짧은 기간 안에. 그럼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설명 의무도 있고 어쨌든 보통 수술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이런 친권자들에게 다 각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서가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고 실제로 수술이 잘못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서가.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